지금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야 되는데 집 앞에 있는 마트는 좀 작아서 뭐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월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미국 하면 또 월마트니까 전 월마트 주주기도 했고 그래서 월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길을 확인해 보니까 30분이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만 먹고 월마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밥은 파스타 80g이랑 닭 한 120g, 야채랑 그 어제 시켜 먹고 남은 라멘 국물. 근데 이거에다가 그냥 끓이면은 좀 짤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국물 아껴놓길 잘했다. 이제 옷도 갈아입었고 밥도 다 먹고 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엄청 크네요. 일단 다 사고 나왔는데 다 13달러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월마트가 싸긴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보자면 가격이 좀 싸다. 다른 마트에 비해서 좀 싼 것 같아요. 조금만 사도 40, 50불은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와서 43달러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닭이 내가 갔던 마트보다 싼 것 같고 캐나다 드라이도 아마존보다 싸고 집에 와서 어떻게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지 생각도 해보고 오이코스 요거트도 하나 먹고 했는데 이제 7시 반이 됐습니다. 7시 반이 돼가지고 밥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 7분이나 남았는데 밥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 이 밥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보니까 현미는 6시간에서 24시간 불린 후 취사해야 된다고 그러네. 밥 못 먹겠는데 오늘? 밥이 지금 그냥 물에 불린 밥이 됐거든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배달시켜 먹을게요. 재무제표 하는 거 찍고 나니까 배달이 왔어요. 쉐이크쉑인데 1+1 해가지고 2개 15달러 정도 줬고 팁을 2달러 줬는데 팁을 많이 드리려면 유튜브가 잘 되든지 주식이 잘 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네. 문학화산 캐나다 드라이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한국에 안 팔아서 외국에 나갔을 때만 먹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서 월마트 갔다 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마트가 엄청 큽니다. 엄청 마트가 크고 물건들이 다른 마트나 아마존에 비해서 조금씩은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코너를 쭉 둘러보다 보니까 그 마트 계산하는 출구 쪽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동선이 그렇게 설계가 된 건지 그게 우연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마트도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애플페이가 안 돼서 당황했는데 지갑을 안 들고 가면은 못 사올 뻔했습니다. 애플페이가 원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월마트 앱에서 월마트 페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 앱을 다운받게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앱을 깔아보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미리 주문해놓고 픽업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앱은 좋은 것 같아요. 앱의 완성도도 괜찮은 것 같고 아직 뭘 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직원분들도 엄청 많고 친절해요. 근데 마트가 랄프나 트레이더조 같이 엄청 깔끔하고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가성비로 가는 그런 마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조금만 사도 40달러 나오던데 이번에는 뭐 종류를 다양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플백에 꽉 차게 샀는데도 43달러 나오는 거 보니까 가성비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리 찍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재무제표 좀 보는 그런 영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봐보려고 하는데,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보면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이 5%씩은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면은 매출이 165빌리언이 나오는데 오퍼레이팅 인컴은 7빌리언 정도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 분기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전 분기들이나 뭐 연간으로 봐도 대충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매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넷인컴이나 EPS를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33% 성장, 24년도에는 25% 성장, EPS가 23년도에는 34%, 24년도에는 거의 26%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23년도, 24년도가 실제로 월마트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이렇게 볼 건데 유동자산 오버 유동부채 하면은 80 오버 103, 77.7% 나옵니다. 보통 100% 이상이면 좋다고 하는데 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당좌비율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빚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냐 인데 당좌 자산은 이 둘, 캐시 앤 숏텀 인베스트먼트랑 리시버블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은 약 19가 나오고 19 오버 103 하면은 18% 정도, 보통 이것도 100 이상이면 좋다고 하는데 18이면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거를 바람직한 기업의 대차 대조표랑 좀 달라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월마트 같은 소매업은 재고가 많고 현금 흐름이 좋아서 괜찮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볼 건데 부채 비율은 총 부채분의 총 자본이니까 172 오버 91 하면은 189%가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진 돈 중에 얼마를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보통 200% 안쪽이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딱 걸쳐 있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때문에, 회사채 때문에 부채가 높게 찍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잘 나오니까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심각한 막 400%씩 나오는 게 아니면은 괜찮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이익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면 좋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니까 좋고, 인베스팅이나 파이낸싱은, 인베스팅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뭔가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뜻이고, 파이낸싱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부채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진 않고, 근데 프리캐시플로우가 여기서 줄어든 게 좀 흠이라면 흠이죠. 그래서 월마트 갔다도 와보고 재무제표도 확인해보고 나서 이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살만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매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도 저는 일라일리나 엔비디아, 마스터카드 같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월마트의 EPS 성장은 좋긴 한데 제가 선호하는 고성장주인 엔비디아나 일라일리 같은 회사들의 매출이나 EPS 성장에 비하면 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 코스트코 같이 락인 효과를 가진 회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제일 싸게 판다, 마진을 낮추고 박리다매를 한다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 같아서 저한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EPS 성장은 나오는데 마진 개선이나 매출 성장은 EPS 성장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는 걸 보면 그 EPS 성장이 자사주 매입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각 없이 샀다가 1년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수익을 냈던 고마운 주식인데 성장주 투자자라면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 중인데 이번 주에 월마트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실적 발표 이후 2영업일 연속으로 4.49%, 1.15% 하락해서 96.83달러고 PE는 원래 40배 언저리였는데 지금은 36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 거래일에는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기대와 다르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했는데 월마트는 그래도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EPS가 미스가 났더라고요. EPS 미스가 22년도 이후 처음으로 해서 3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이랑 EPS 전망은 소폭 상향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긴 해서 현재 RSI도 40 정도로 좀 떨어졌고 PE도 좀 내려와서 월마트를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리뷰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월마트 앱에서 한번 배달 주문을 해보려고 켰습니다. 원래 멤버십이 아니면 배송비가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드는데 지금 할인 코드를 줘서 무료 배송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마트 갔을 때 못 봤던 상품들 위주로 해서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달이 한 30분 만에 금방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월마트에서 직접 물건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버이츠나 도어대시에서 장 보는 것처럼 라이더가 물건들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피자 하나는 매장에 없어서 빼고 왔어요. 한번 써보니까 충분히 온라인 장보기 앱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도 빠르고 앱의 완성도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UI가 아마존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로는 월마트에서 장을 못 봐서 월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월마트 앱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월마트가 물건도 제일 많고 싸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죠. 미국은 1인 가구더라도 대부분 차가 있어서 이거를 많이 의존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멤버십이 한 달에 $9인가 정도 하는데 뭐 1, 2주에 한 번씩 배달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고마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